잘난 사람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 그렇게 풀이 죽어 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문구. 괜찮아, 넌 세상에서 제일 멋져. 전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팩트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형편없는 건 사실인데 그게 멋지다니 어이가 없어요. 뭐가 멋지단 거야 도대체? 자기 비하적 생각에 빠져 있을 땐 다른 때보다 특히 더 괴롭습니다. 팩트가 참 묵직해요. 화나거나 우울한 건 생각을 달리하면 어르고 달랠 수 있는데 내가 형편없다고 느낄 때 그 기분을 생각으로 달래기는 어렵습니다. 뻔히 보이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거든요. 난 모아둔 돈이 없어. 잔고를 보면 진짜 돈이 없어요. 난 아무 능력도 없어. 내가 일하는 걸 보면 정말 실수투성이에요. 또 나를 갈구는 사람이 내가 형편없음을 증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 아니야, 난 못나지 않았어. 이거 엄밀히 말하면 회피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윗집이 세탁기를 돌려서 엄청 시끄러워요. 화가 나지만 당장 자야 하니까 아니야, 사정이 있겠지. 분명 급하게 필요한 옷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가 가라앉죠. 이런 게 사실은 생각을 얹어서 상황을 왜곡하는 겁니다. 윗집이 급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냥 개념이 없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화나서 괴로우니까 멋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마음을 달래려고. 자기 비하로 괴로운 이유는 그렇게 상황을 왜곡하는 데 익숙해서 그래요. 일하다 실수해서 된통 혼날 때 우리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잡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주임님도 신입 때 이만한 실수했다는데 나라고 다르겠어? 실수했다는 상황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실수를 멋대로 판단하기 바빠요. 내가 실수한 거 별거 아니야. 괜히 쫄지 말자. 움츠러드는 마음을 어르고 달랩니다. 근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다 보면 더는 생각으로 왜곡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내가 무능하다는 결론만 나오거든요. 쉴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죠. 상황을 왜곡하면 안 돼요. 내 실수는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얹어서 입맛에 맞게 상황을 비틀면 안 되고 감정만 다뤄야 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형편없어 보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외모가 형편없다?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난 멋져는 괴로운 마음을 잠시 달래는 인스턴트식 처방입니다. 잠깐 위로받는 데서 끝이에요. 난 멋져는 저절로 올라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래, 나 못났다. 근데 기분은 왜 이렇게 꽁한 거야? 팩트로 따지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셀 수 없이 많아요. 기초교육 못 받고 노동환경 훨씬 척박하고 인프라 없다시피 하고 그럼에도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많죠. 행복의 조건이 풍족함이 아니란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풍족하지 않다고 힘들어해요. 충분한 돈과 능력이 없고 외모가 못났다고 불행해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원인은 아닐 텐데요. 풍족하다, 부족하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내가 무능력하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내가 돈이 없으려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불행은 그런 상대적 우월함을 보면서 결핍을 집어들 때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지하철,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내 옆으로 아주 젊은 남자가 고급 스포츠카를 끌고 여유롭게 도로를 쏘다녀요. 젊은 남자가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다. 상황만 똑 떼서 글로 읽으면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걸 목격하면 자괴감, 상실감을 느껴요. 왜?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결핍감을 집어드니까. 저 여유로움, 저 풍요로움, 참 좋아 보인다. 근데 난 저게 없네. 이런 결핍을 붙들고 그걸 채우려는 시도를 하죠. 그리고 바로 좌절합니다. 집도 없는 월급쟁이가 외제차를 살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곧장 우울함,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스포츠카를 끄는 시각 정보가 뇌에 입력돼서 감정이 출력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결핍을 붙들고 그걸 채우려 하고 좌절합니다. 불행의 원인은 결핍감이에요.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외모 따위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하찮고 혐오스럽다는 느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기분은
결핍감에서 시작됩니다. 보잘것없는 이력을 보며 자괴감에 빠질 땐 그 이면에 나를 드높이려는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왜 나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까 하는 괴로움의 이면에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결핍, 그런 삶이 되게 하려는 통제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붙든 건 우리의 의지고요.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원함으로 마음은 상황에 맞는 감정을 충실히 보여줍니다. 풍요를 원하지만 당신은 그걸 얻을 수 없군요. 우울하네요. 남에게 떵떵거리길 원하지만 지금 당신은 보잘것없습니다. 부끄럽군요. 내가 보잘것없다는 생각은 고통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생각과 함께 붙드는 결핍이 고통을 일으킵니다.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무의식적으로 결핍을 붙들던 순간을 의식해서 도로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첫째로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그래, 나 못났지.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여유가 생기죠. 둘째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합니다. 더는 왜곡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만큼의 피해가 생겼구나. 셋째로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피해가 생겼구나. 그럼 난 뭘 해야 하지? 뭔가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져요. 넷째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굳이 난 멋져를 되뇌지 않아도 가슴 깊은 곳에서 자기 사랑이 우러나오죠. 마음은 생존을 위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자신의 사명입니다. 욕을 들으면 분노가 즉각 튀어나와야 하고 기차를 못 탔는데 승차 시간이 임박하면 초조함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최대한 빨라야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반응을 자동화시킵니다. 자기 비하도 그래요. 마음은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괴로워하도록 여러 가지 반응을 자동화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나서 거기에 숨은 결핍을 놓아버리세요. 그것이 자기 혐오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존재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엔 언제나 사랑스럽고 완벽한 내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며 비아냥대는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럼에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